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정부가 복면 시위 금지를 법제화하겠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또 미국 등지에서 복면 시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줄 아십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극우 나치 세력이나 보수 세력의 폭동 또는 유럽 내 반이슬람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등을 우려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집회나 시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극우 세력의 테러와 폭동이 벌어지곤 하는데,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력으로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면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인종차별 극우 단체인 KKK단 때문입니다. 이들은 얼굴을 온통 가리고 눈구멍만 내놓은 고깔 차림으로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해 백주대낮에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복면의 규정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침묵을 뜻하는 X자를 표시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그런 시위도 복면 시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유명 정치인의 가면을 쓰고 그를 풍자하는 것 역시 복면 시위라고 봐야 할까요? 동물 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코끼리 분장을 하고 시위를 해도 그거 역시 복면 시위일까요? 파리 연쇄 테러를 빌미로 광기적 공안이 다시 승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한반도에 처음 진주했을 때 이랬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5분 막 되어갑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 내일 국회에서 오전에 거행되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로 예정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연결식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 오후 1시 25분 김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서울대병원 빈소를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연결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사를,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식과 헌화, 분향, 조총 발사 등이 잇따릅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는 서울 상도동 고인의 사저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거쳐서 안장식이 열리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합니다. 네. 상도동 고인의 사저 앞에서의 노제 그런 건 안 하기로 정부와 장례위원회와 유가족 측이 합의를 했다고 그러죠. 예. 내일 오후 2시부터인데 제가 방금 오전이라고 잘못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박 대통령이 연결식에 불참할 것 같다. 어디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오늘 오후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내일 오후 예정된 김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연결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생전에 김 전 대통령이 칠푼이 등의 독서를 퍼부었던 데 대한 앙금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연결식에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예정이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야당과 노동계를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감기 몸살 증세로 오늘 하루 외부 일정을 취소했지만 29일부터는 프랑스 체코 순방을 시작해서 31일에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하고 12월 1일에는 유네스코 방문, 2일에는 체코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간대요? 예. 예. 그러니까 잠깐 들어봤다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 해외 순방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옷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잠깐.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찰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 그 백남기 씨의 큰딸 백도라지 씨가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군요. 막내딸은 백민주화 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 물대포를 맞고 12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의 큰딸 백도라지 씨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백도라지 씨와 카톨릭 농민회,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은 오늘 오후 청와대 근처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에 앞서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폭력 상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려서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 걸기 전부터 집회를 폭력 시위로 규정을 하면서 평화 행진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쏜 경찰의 살인적 폭력 진압은 이미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행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백남기 선생이 따님들 이름을 참 의미 있게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알 수 있는데 큰딸이 정식으로 대통령께 자, 한번 만나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쓰러졌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얘기했던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뭐 거절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이런 걸 청와대 비서들이 좀 잘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하기는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진 그 장면 제대로 보고받았을 확률은 거의 0%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가변 의원이 복면금지법 발의했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가윤 국회 부의장이 집회와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에서는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서 3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설 것이라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시위의 경우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불법 폭력 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 보관, 운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네. 복면 2번 썼다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요? 참. 외신들이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아니 어떻게 저런 시각이 그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요들? 그렇습니다. 알라스테어 게일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은 어제 트위터에다가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면서 정말이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박 대통령을 강력 질타한 데 이어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세계 유력지들의 시선이 급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도 어제였습니다. 박 대통령 IS에 빗대 시위 비판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에 비판 세력과의 대결 자세를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시위에서는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파손해 기동대원 중 부상자가 나온 한편 기동대가 사용한 고압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68세 남성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남성 부상에 관해 사죄하지 않았다고 꼬집는 등 외신들의 보도는 비판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세계 유력지들의 시선이 급냉하고 있다. 단순한 급냉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우리의 국격 또는 우리의 발언권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향력 이런 거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이 한국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이거 정말이다. 이 정말이다가 압권이네요. 도저히 자기 트위트 멘션을 보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야 이 말인데 한마디로 하면 헐 이럴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지금 언급하신 정승주 아나운서가 이 기사 리포팅에서 언급해 주신 이 뉴욕타임스건 월스트리트저널이건 교도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각 지역의 거점 통신사 노릇을 하면서 단순한 뉴스 커레스판던트를 떠나서 일정 부분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력한 매체나 통신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프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돈 들여가지고 무슨 계절에 한 번씩 외신 기자 클럽 청와대로 부르거나 또는 프레스센터로 누가 가서 비싼 밥 사고 아무리 설명 100번을 해봐야 이 사람들의 이런 코멘트나 트윗 멘션이나 사설의 한 귀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치명적인 거죠. 이게 무슨 제가 외신 4대주의를 논하자는 게 결코 아니고요. 창피합니다. 네. 한편 이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서거 사망했을 때 영면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1979년 9월 13일자 할 겁니다. 아마 당시 김영삼 야당 대표가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독재자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요지로 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영삼 의원 제명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부마 항쟁이 벌어지고 12.6을 거쳐서 서울의 봄 그래서 박정희 체제의 종식을 가져오는 직접적 도화선이 됐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1979년 9월 13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당시 김영삼 대표의 인터뷰를 이번에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주석이나 설명 없이 딱 그거 다시 하나 실었더군요. 그리고 사설에서는 현 정부의 급격한 보수화 이런 것들을 매우 준열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그 노유진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었더니 진중권 그 사회자금 교수가 뉴욕타임스 사설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읽어주던데 아주 빨리 읽어서 쫑긋하면서도 잘 못 들어서 제가 뭐라고 써놨나 하고 다시 이제 검색을 해서 사전 한두 개 찾아가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사설에 그렇게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야 뉴욕타임스가 이전에도 이렇게 사설을 쓴 적이 있나 싶었을 정도로 아주 준열했습니다. 한 번들 그 날짜 제가 지금 날짜를 메모를 해놓은 것을 두고 왔네요. 한번 검색해 보시죠.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예. 자, 조금 해설은 아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져서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 결국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로 남아있던 80번째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80번째 환자 35살 A모 씨가 오늘 새벽 3시쯤 서울대병원에서 림프종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80번째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었고 항암제 투여로 면역력이 떨어진 까닭에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을 반복하는 등 명확하게 음성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80번째 환자 사망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메르스 환자 수는 38명이 됐고 치사율도 20.4%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날로부터 메르스 최장 잠복 기간인 14일의 2배, 그러니까 28일이 지나는 시점을 메르스 공식 종식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암을 앓고 있었군요. 천재 소년으로 국내외 떠들썩했던 송유근 군, 이제 커서 나이가 18인가 19이 됐던데 이 친구가 쓴 박사 논문이 자기 스승의 논문을 베낀 거다, 표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가 주어질지 어떨지 지금 대단히 불투명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천재 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 군의 블랙홀 연구 논문이 표절로 판명이 됐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은 송 군과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연구위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제출한 논문을 재검토한 결과 2002년 박 연구위원의 학회 발표 자료를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고도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널은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다음 호에 철회 사실과 논문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 표절로 확인이 되면서 송 군이 통과한 박사 논문도 원인 무효가 돼서 학위 취득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 참 어쩌다 이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002년에 지금 자기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석재 연구위원의 논문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송유근 군은 5살 정도였고, 카이스에 가서 공부를 하리라거나 이 박 연구위원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뭐 자기 학문적 전통 또는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주고 그 바탕에서 뭘 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이 조숙한 천재들 또 무슨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싶고, 항상 이렇게 천재로 유명해지고 떠들썩해지고 나면 꼭 무슨 뭐 좀 구설에 오르거나 말이죠.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예. 친구 텔레비전에 왔을 때 참 천진스러웠던 게 기억에 남는데, 해명될 부분은 해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표절했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사제가 함께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 하나로 쓰러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고 그의 탤런트가 아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애인한테 기밀을 누설한 국정원 직원을 징계했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인 거죠? 예.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업무상 비밀까지 알려주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직원 A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과의 혼인 빙자 가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됐고 A씨가 알려준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업무상 비밀 뭘 얘기해 줬는지는 모르는데 재판부 판결은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기밀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기부를 215억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로 세금은 225억이 나오는 이거야말로 세금 폭탄이네요. 이거 무슨 사연이랍니까? 예.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 씨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다가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네.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 법은 애초에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측은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다며 소송에 나섰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황 씨는 지난달 225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재단 측과 연대 책임을 물어서 황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직된 법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225억 원 세금 고지서 보낸 거 말이에요. 그거 예. 대법원 판단을 보고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따로따로 도는 게 문제고 이 정도 거액이고 소송 중이면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세무서 측도 그래서 3심에 가 있다는 것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뭐 언제까지는 부과해야 하니까 또 그런 기계적으로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으려고 한 건데 지금 우리 황필상 씨라는 분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게 소명이 되면 예. 법의 허점인 거고 이런 건 좀 구제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게 있군요. 자, 아베 총리가 일본 최저임금을 연 3% 인상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저임금을 연 3% 목표로 인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할 것을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연평균 3% 정도를 목표로 삼고 명목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배려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 긴급 경제 대책안에는 현재 시급인 798엔, 우리 돈으로 7,500원 정도인 최저임금을 1,000엔, 우리 돈으로 9,4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명시됐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이고 내년에는 6,030원이 됩니다. 네. 고액 그리고 상습 세금 체납자 2,200여 명 명단 또 공개됐네요. 예. 국세청이 국세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200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 7,800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공개된 2,200여 명 가운데 개인은 1,500여 명이었고 법인은 700곳이었습니다. 개인 최대 체납액은 276억 원, 법인은 49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번 없이 126에 전화를 하거나 세무서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고 이런 것들 합동 단속 편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 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민간시설 4,300여 곳입니다. 점검 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가 없이 주차를 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 표지 위변조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 사용과 주차 방해 행위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 추워졌더군요. 그리고 서울에도 진눈깨비 같은 첫눈이 내렸다고 하던데 날씨 어떻답니까? 예.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새벽 한때, 경기 남부는 오후에 눈이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충청북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내일 YS 연결식 몸이 아파서 불참할 것 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지금 연결식 참석하는 걸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 오자마자 조문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여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류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대부분의 기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연결식에, 국회에서 있을 연결식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기 몸살 기운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건강을 돌봐야 하는 자리고, 그래서 내일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 보면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 드리면,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요. 네. 국회에 여기저기 이렇게 맨홀 뚜껑들이 있는데, 예. 보통 맨홀 뚜껑에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예. 그 경호.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경호상의 문제로. 예. 네, 오늘 오후까지 이 맨홀 뚜껑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대통령이 바로 이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이 강행군이었고,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게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심기의 문제가 클 거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낸 걸 두고, 이런저런 비판적인 해석들이 꽤 많이 나왔고, 아마 그 연장선상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각에서 무슨 YS가 옛날에 7푼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가시고, 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아마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 차장은 주로 정치면만 훑으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 알라스테어 게일이라는 사람이 어제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그 다음 문장이 레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알아요? 이거 정말이다. 그래요. 레알이라고. 레알. 그렇지, 레알. 예. 본인 스케일가 그렇게 어딘 거. 오늘 기사를 사이에서도 하지. 그렇죠. 예. 저는 7푼이니 뭐니 YS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YS가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반 박정희, 반 유신 독재 철폐 투쟁의 혁혁한 전선을 이끌었던 사람이어서 그게 좀 꽁해가지고 연결식에 안 가고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는 저는 전혀 100% 믿지 않고요. 정말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역대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회 부근에 맨홀에 경호대들이 경호팀에서 싹 좀 검사하고 봉인 절차 이런 거 안 했다? 예, 현재까지는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 시간까지 안 하면 안 하죠. 날 저물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류들이, 아마 비판적인 기류들이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고, 청와대에서도 파악이 됐을 거고, 그래서 모르죠, 그 상황을 좀 보고, 오늘 밤에라도 일정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야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내일 불참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다양한 해석들로 이어질 텐데, 과연 그 7박 10일간의 이 해외 순방 일정 강행으로 인한 이 공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제 정은혁 씨도 딱 7분만 하고 여야 의원은 눈인사도 안 하고 곧바로 나온 걸 두고 이런 이제 뒷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국민들이 판단을 할지, 그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은 칠자하고는 좀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이게 SNS에 많이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더라는 건 저보다 청취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네. SNS 핑계 대면서 슬쩍 7푼이 그 얘기 하고 싶으시구나. 저는 그냥 칠자가. 7시간. 7분 조문. 자, 오늘 문재인, 천정배 두 사람 광주에서 만났는데 쳐다도 안 봤다고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식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고요. 여기에 사실 이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이거 굉장히 큰 법이었고 이거 가지고 말도 많았잖아요. 광주만 밀어준다 어쩐다 사실 당초 이제 맨 처음에 이 기념관이 이제 추진이 될 때는 이 대통령 참석 행사로 이제 준비가 됐었다가 대통령이 안 가고 총리가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간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표가
그 개관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천정배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본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 거의 뭐 외면하듯 뭐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현재까지 전언입니다. 예. 제가 현장에 없어서 뭐 상황을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현장에 갔던 기자들의 전언이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이 사실 신경전을 굉장히 좀 지금은 날카롭게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다들 뭐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 내년 총선에서 1대1 이 대결 구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안박 3대 연대 제안하면서 어쨌든 야권의 정의당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당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좀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르자는 생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드러나는 메시지도 계속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복잡 창당을 통해서 자신의 이 기반을 다져놔야 이제 나중에 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뭐 어떤 식으로든 교섭이나 그렇죠. 뭐 호남에서의 경쟁 또 수도권 그 밖에 수도권에서의 뭐 협력 이런 것들에서 밀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튀어나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는 어떤 식으로든 이 호남 유권자들한테 좀 그런 메시지를 더 전해주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일부러라도 그게 그들의 대인 풍모 코스프레라는 욕을 들을 망정 이게 그렇죠. 광주에는 매우 특별한 법이고 이게 지금 그 지역의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거의 첫 번째 만들어진 법안이고 이것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자기 당에서 막 욕도 많이 먹고 그러던데 그랬었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고 리틀 DJ 뭐 30명 뭐 등등 얘기하는데 이렇게 천 의원이 차라리 좀 초조해하지 말고 크게 보고 그다음에 목표는 짧게 가고 아니면 과감하게 자기 목표나 진로를 중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지금의 천정배에게는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YS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이 정치권에서뿐만 아니고 사실 이 과거의 이 양김 뭐 넓게 보면 삼김 이들의 정치를 이렇게 지켜봐 왔던 이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영원히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력할 것 협력하고 항상 결과적으로 이 진일보에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부분을 이 YS 서거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한 번 더 이 그렇지 뭐랄까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데 천정배 의원도 참 머리 좋으신 분이고 하는데 전국정당 표방했다가 후보도 뭐 솔직히 말해서 쭉정이가 아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별 기대에 못 미치는 분 냈다가 참패하고 야권 분열 가져와서 수도권 선거 망하게 한 주범이라는 화살표를 받게 되면 비난 화살을 받게 되면 신당은 물론이고 개인 천정배도 그 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죠. 지금 광주 분들이 천정배가 예뻤고 조영택 씨를 후보로 내니까 조영택보다는 천정배다 해서 찍어준 건데 그것을 천정배 신당으로까지 인기가 가리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판이신 것 같고 답답은 합니다. 그나저나 아프시대는데 며칠 있다 또 장거리 출장인지 외유인지 가신다면서요 대통령은?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이러시나? 아프시대는데. 알겠습니다. 예, 내일 연결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